안녕하세요. 유학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 야원영입니다.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숙소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 생각이 이제 저랑 학생이랑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학생들에게 홈스테이를 좀 더 많이 권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해도 받아요. 너가 뭐 그 홈스테이로부터 돈 받는 게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왜 비싼데 홈스테이를 머물라고 하느냐 막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 그냥 제 이야기니까 한번 부담 없이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왜 제가 홈스테이를 추천하는지. 제가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살면서 집을 임대해 보기도 하고 집을 찾으러도 다녀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갔던 2004년도에는 집 구하는 게 한국 사람들에 대한 커뮤니티가 없었기 때문에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홈스테이 배정을 받았는데 제가 일하던 호텔이 시티 센터에 있고 홈스테이 집은 발렌티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일이 끝나면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숙소를 호스텔로 옮겼어요. 그래서 12인실인지 16인실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찌됐든 그쪽으로 옮겨서 한 2주간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호스텔이. 왜냐하면 제가 새벽에 일이 끝나고 들어가면 이제 중간에 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가야 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자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학생이면 학교 가야 되잖아요. 8시 막 9시 막 이러면 저는 그때 이제 들어와서 잠들기 시작한 지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막 부시럭 하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찾았던 방법이 이제 그때 당시에 DAFT라고 다프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원초적인 방법을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왕년수를 했는데 미국은 신문에서 집들을 보고 골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그 신문에서 이제 먼저 그 집 정보 나오는 광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마침 시티센터에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끊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집 구하기 위해서. 예, 막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문자를 보냈죠. 뭐 Your house is still available 이렇게 보내고 나서 안 되면 통화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쏘아 붙여야 돼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상대방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할 말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화 받으면 Hello, my name is Chris. I'm very interested in your place. I saw your advertisement of your after site. 라고 말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is still available 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이제 그때 돼서 이야기해요. 맞아. 있어. 그러면은 언제 만날 건지 이야기하고 언제가 뷰잉 타임인지 이야기하고 대부분 전화하면 it's gone 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it's gone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그 말의 의미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집이 광고에 올렸다가 그 집이 다른 사람이랑 계약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게 시행착오를 겪다가 더블린 세븐에 피스브루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근처에 이제 집을 하나 얻어서 제가 이제 가서 부동산 관계자랑 만나서 그때 그 여자분이 헬렌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셨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랜드로드와 저희를 중간 연결해주는 뭐 정식 그 부동산 에이전시는 아니었는데 미국에서는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하지만 거기서는 프로퍼티라고 하거든요. 그 프로퍼티 매니저는 아닌데 실제로 그 회사가 집을 여러 군데 집주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관리해주는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여자분이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분하고 계약을 맺고 그때 당시에 1150유로에 방 조그마한 거를 계약을 했었어요. 1200유로에 계약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명이 쉐어해서 살았으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어찌됐든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횟수로 뭐 그렇게 집 계약을 하고 2, 3년 있을 거라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장기적으로 집을 계약하면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 전기 연결해야 되겠죠. ESB 쪽에서. 그 다음 가스도 연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해야 되고요. TV 연결해야 되죠. 다 이게 어카운트에, 그러니까 제가 그 계좌를 하나 만들게 되면, 계정을 만들게 되면, 그 계약이, 컨트랙이 보통 1년 계약인데, 제가 그, My name on the account를 올려놓으면, 그게 해지할 때도 이렇게 돼 있어요. One month in advance written notice라고 돼 있어요. 노티스를 한 달 전에 써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거를 언제 갈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그걸 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어요. 뭐 하다못해 백 관련된 거 이렇게 그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쓰레기 관련된 통 같은 것도 이제 걷어가는데 그것도 다 제 이름 올려놔야 되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가시는 분들, 뭐 3개월, 6개월, 9개월, 뭐 1년 가신다고 하더라도 컨트랙이 1년이니까 도착해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일찍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집 계약을 해가지고 지내시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왜 그러면 제가 홈스테이를 더 추천하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일 처리를 홈스테이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홈스테이 가정에서 그런 전기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이런 게 다 all included 되어 있잖아요. 비일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식사를 보통은 아침 저녁을 줘요. 점심을 런치팩을 싸주시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런치팩을 안 싸줘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냉장고 내가 써도 되겠니? 라고 물어봐서 된다라고 하면 그냥 조그맣게 햄이라든지 치즈 그 다음에 코슬로우 이런 것들 사놨다가 빵 아침에 먹을 때 해가지고 이제 그 지퍼락이나 이런 데다가 백에다가 가져가서 점심 먹으면 되거든요. 뭐 오렌지 주스 이런 것도 100%돼 있는 것도 맛있긴 하지만 그 농축액들이 있어요. 그거 쓰시면 돼요. 그거 하면 또 맛있거든요. 물에 타가지고 먹는 건데 뭐 그렇게 하시면 비용을 좀 절약하실 수 있고요. 빨래도 아주머님이 해주시죠. 바구니가 있으니까 거기다 넣어 놓으면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비용이 비싸다고 느끼지만 막상 살아보면 그 비싸다고 하는 생각이 잘 안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또 다른 하나는 물론 이제 숙소가 트윈 베드로 배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홈스테이들이 싱글 베드에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그 공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라든지 이런 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홈스테이에 머무시는 걸 저는 좀 더 권하는 편이고요. 다른 하나는 홈스테이에서 정말로 좋은 호스트 패밀리를 만나면 내가 그 아일랜드든 다른 원어민 국가에서 연수를 하시든 그 나라를 떠나기 전까지 나에게 새로운 가족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저희 호스트 패밀리 중에 정말 좋은 아주머님들 몇 분 계신데 그분들 중에 A라고 하는 말씀을 실명을 하면 그분도 저하고 페이스북이 다 돼 있어서 아실지 몰라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어머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네 집에 머물렀던 학생들 다 불러요. 그래서 밥 해주세요. 그래서 그동안의 근황도 이야기 듣고요. 또 다른 집은 워낙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너네들 집 나가서 고생했지라고 말씀도 하시고 뭐 어려운 건 없는지도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하는 약간 아이리시만의 전형적인 가슴으로 느끼는 정을 느끼실 수 있는 패밀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가 연락하고 있는 그 호스트 패밀리 지금은 아주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아저씨 혼자 계신데 할아버니 혼자 계신데 제가 출장 갈 때마다 아일랜드 출장 갈 때마다 또는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가끔씩 전화 드리는데 그분들하고는 저하고는 정말로 가족 같아요. 제가 아일랜드 있을 때 아이들에게 선물도 많이 주시고 저도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면 늘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시는 그런 아이씨의 새로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일랜드 생활이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느꼈던 이런 좋은 감정들을 이제 단기간이라도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비용이 그렇게 많이 절약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집이 불편하시지 않는다면, 연수하는 기간 동안 계속 그 집에 쭉 있으신 것도 한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보통은 4주를 미니멈으로 하거나 2주를 미니멈으로 해서 학생들 어레인지 해드리는데요. 최근에 몇 분들은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사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식사랑 이런 것들을 계산해보니까 막상 뭐 거기 홈스테이 있는 것들이 그렇게 과하게 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도 했고요. 다른 하나는 조건들이 서로 맞다면 금액을 좀 다운시킬 수도 있는 요소들도 있어요. 지금 11월까지 계약을 하신 분은 5월달에 가셔서 11월달까지 계시겠다고 하신 분은 금액을 150유로나 홈스테이 다운시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홈스테이를 저는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언어적으로도 영어를 더 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생각이 다 다르세요. 그리고 환경도 다 다르시고 또 예산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다, 이게 무조건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유학원을 15년 운영하면서 제가 아일랜드에서 지냈던 그런 경험과 그곳에서 지냈던 학생들의 영어 향상도를 고려해 보면
홈스테이에서 생활하시면서 좋은 가족을 얻어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 한번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뭘까요? 여러분들 아일랜드 또는 다른 원어민 국가에서 숙소 어디서 지내시기를 원하세요? 한번 홈스테이에서 장기적으로 머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유학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 야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만약에 좋았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도 눌러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도 주시고 질문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